안녕하세요. 오늘 이 정치인들의 이 혼탁한 정치 혼돈의 시대에는 정치인들의 잘못도 크지만 사법부의 잘못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들의 법관들의 잘못이 가장 책임이 크겠죠. 선거 소송에서 진실된 어떤 판결과 소송을 내리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꼬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조희대 재판 파기환송 결정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공직선거법 그 문제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또 조희대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 우리나라 3심제인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는데, 파기환송으로 결론내가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이제 그 문제로 조희대 대법관님이 요즘 이제 정치인들한테 많은 순환을 겪고 있는데, 그 공직선거법 문제 때문에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에 얽힌 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 그 문제 그 부분도 있지만, 그게 공직선거법 유죄가 되면은 대통령 후보에서도 이제 박탈되는 거니까, 그 문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 이 체제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체제를 이미 붙잡고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을 심히 어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 내란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제외시켰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권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취하지 않고 찬탈을 한 거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 법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았을 때,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만으로는 후보 박탈의 사유가 되죠. 그렇지만 체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거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이미 성립된 상태의 후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직시할 수가 있어야지 이 복잡하고 얽힌 이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죠. 공직선거법도 유죄긴 유죄죠.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전원합의체에서 이미 대법관들, 유능한 대법관들 10명이 그 유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1심에서도 유죄가 나왔고 2심은 무죄였지만은 우리나라 3심제이기 때문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 거는 유죄로 결론을 내도 좋죠. 정확한 거죠.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대선 후보가 임박해가지고 그 파기환송을 해서 그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민주당 측에 상당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고등법원에 무릎을 꿇고 사건에 대해서 미루게 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다양하게 이제 표출되어 나왔는데, 공직선거법 유죄도 문제거니와 유죄도 후보 박탈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후보에 나오면은 안 되죠. 대한민국 국가의 법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체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내란인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 국가 권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찬탈해서 지금 앉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탄핵도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지금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게 이제 합법적인 그런 어떤 의석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선거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탄핵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의석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민적인 저항이 없이는 하야할 명분이 생기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공동체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나서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국민들이 힘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정당성이 국가 최고 권력은 정당성이 가장 생명인데 그 생명력이 전혀 없는 그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국민 주권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동체 국가 법치에서 정말 선출한 정치의 최고 권력이라는 이 자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격의 상징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의 상징이고 그런데 전혀 정당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깨어나서 그 부분을 요구해야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자리를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 체제 비상 상황에서는 답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대법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답이 체제 비상이 됐다는 것은 공동체 법치가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 대법원에는 이미 그 법을 진단할 수 있는 정체성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대법원마저도 무너진 거죠. 그런 법을 진단할 수 있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법적인 부분이 공동체 법이 무너졌다는 그런 결단 하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심판할 자격이 없고 사법부도 자격이 없다 보고 전 국민들이 이거는 이제 전 국민 주권이 무너진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진 거, 공동체 법치가 무너진 거는 대법관들이 잘못이 가장 큰데 그 사람들 법관들한테 이 내란 재판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가 법치에 대한 농단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 주권에 대한 농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대법원이라든지 사법부 이런 경우에도 이 국태제의 비상의 내란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이 내란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 대한 농단이고 국민 주권에 대한 농단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농단이고 사법 농단이고 국가 법치 유린이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80년 역사 이래 이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정권이죠. 힘이 있다는 거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에 의한 정치 권력의 최고 권력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민 체제에서는 가능한데 체제를 붙잡고 영구 종식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사법부도 당연히 오판이 있죠. 체제가 가장 내란을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인데 그 체제가 무너질 때는 대법관들이라든지 사법부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뭉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법관들한테 내란 재판을 맡길 수도 없고 국민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저항권을 가지고 내전 상태까지 왔을 때는 국민 저항권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주권자가 개개인이 이제 체제를 지키고 국가 법치를 지켜서 자신의 어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법적으로 보장된 주권 그것을 지키게 개개인이 이제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겠죠. 전 국민 주권이 전 국민들이 개개인이 가진 어떤 보장된 주권이 일제히 무너져 내린 거라면 국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게 이제 바로 정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정치 권력의 사기에 언론을 끼고 도는 어떤 정치 공작에 일부의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노란한 결과로 정확한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끼리도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서서히 다 깨어나서 내전 상황에서는 체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꼬인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어떤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게 합법적인 임기를 가진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가지고 주권자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고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권 국가 이상을 봐서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해결해야 될 겁니다. 사법부라든지 법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게 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이제 사법부와 대법관들이기 때문에 법관들이기 때문에 이걸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을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체제 비상에서 비상 선포가 된 거는 그걸로 이제 내란 종식입니다. 대한민국 다른 사람이 비상 선포를 한 거 아니잖아요. 헌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한 것뿐인데 그게 내란 재판의 대상도 되지 않고 체제가 영구 종식될 그 위기에서 비상대권은 내란 재판까지 또 가야 될 거 아니죠. 이거는 정치적인 여론 입술에 거기까지 간 건데 정치가 대한민국 법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은 그냥 국민들이 이제 주권에 의해서 선출한 그래서 정치 권력은 그 정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부여해준 만큼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 내란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관들의 잘못과 오판도 있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은 물론 국민의힘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정치 권력의 이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내전을 해결하려는 그런 본질을 읽지 못합니다. 이익에 지금 눈이 멀은 거죠.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의 체제라는 큰 틀, 공동체 법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더 따지고 또 공직자로서 정치 권력의 이익을 계산하고 또 선관위의 어떤 지배를 받는 구조이잖아요. 정치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국가 체제 위기라든지 부정선거라든지 국가 법치라든지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익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가를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국민이 깨어나는
주어서 정치 권력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권자로서 힘을 지금이야말로 발휘해야 될 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